지난번에 제가 선생님께 말씀 안 드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 사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좀 궁금했던 게 그럼 다른 돌아가신 분의 사주를 내밀어도 선생님께 점이 나오실까? 이렇게 점이 나온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그렇게 죽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거는 네.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네.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그 아버님 밑에서 안 컸거든. 네. 선생님 중에서. 그래서 본 적인데 대신에 그거는 알려줘야 돼요. 생년월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까놓고 돌아간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면 돼요. 네. 뭐 어차피 테스트니까 네. 이름이나 성별은 말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요. 갑자기 겁이 나 무섭게 딱 그러니까. 자, 돌아가신 분이라며. 네. 그러면 17년생이잖아. 네. 이분 머리도 대단히 좋고요. 고집이 한 고집이에요. 그런데 관운을 타고 태어났거든요. 네. 관직이 계셨어야 되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돈복도 있고 다 좋은데 마누라 자식복이 없어요. 자식복 없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이분은 자기만의 세계에 좀 빠져서 사시는 분인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고민을 좀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분이 맞아요. 왜냐면 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 추진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몇 번의 고민을 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아마 이 사주는요. 네. 남자 사주가 맞을 거예요. 왜냐면 관운이 들어왔다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 관직의 운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 옛날 분이라서 네. 관직을 가려면 남자이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말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거든. 말에 어떤가요? 말. 우리가 12지준 따지면 말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거든. 그러면 여자들도 성공을 하지만 여자들은 관운으로 가지는 못해요. 근데 사실은 여자들은 거의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남자분의 사주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군인이나 경찰, 판사, 검사 아니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회장님들 이러셔야 되거든요. 근데 끝은 네.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요 즉흥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이분 자체 사주는 단명이살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은 돌아가신 분이라 그러니까 네. 아마 이따가 제가 상담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이분이 언제 돌아가신지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 연도수를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마 그게 거의 맞을 거예요. 설명드리는 게 이분은 단명의 사주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백수를 누리거나 우리가 말하는 장수를 하거나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분은 여기가 좋아요. 초년운이 안 좋고요. 중년운이 좋고요. 노년운이 안 좋아요. 중년이 좋은 케이스. 네, 이분은 그래요. 우리가 운 자체를 초년, 중년, 말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보통 크게 잡을 때. 네. 그런데 이분은 초년운이 안 좋고 중년운이 좋고 노년운이 안 좋아요. 예.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중년에는요 확 펴요. 근데 노년은 금전이 나가든가 몸이 깨져 다치던가 가정의 풍파가 나든가 내가 가진 걸 잃던가 결론이 나야 되는 정도는 안 좋거든요. 요게 조금 바뀔 수가 있긴 있었어요. 초년에 우리가 할 때 그 정도 고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노년도 맨 비슷하게 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네, 부드럽게. 근데 초년에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가 요 나이 때 초년은요, 17년생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때 당시는 우리가 평균 연령이 뭐 70이나 이 정도 봐야 되거든? 그때 환갑했다고 옛날에 환갑잔치하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요때 당시 초년은 15세에서 16세까지예요. 중년은 그 이후부터 해서 30세, 40세까지 봐요. 40세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노년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거든요. 궁금한데 누구예요? 17년생이니까 나 이런 어떻게 보면 위인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 돌아가신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박통. 네. 공이 있으면 과도 있고 그분이 뭐 그래요. 인정하기 싫은 분들도 있고 독재가 있었으면 또 발전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우리도 그런 세대예요. 들을 때 누가 해도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발전의 기틀로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결과론이야. 네. 왜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시끄러웠거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가 봐야 되고 물론 과는 커요. 과는 커요. 크지. 우리가 무슨 조선왕조 시대도 아니고 30년 40년. 근데 또 선거를 안 한 건 아니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도 얻었고 그만큼. 그건 맞아요. 뭐 북한처럼 뭐 단독 그건 아니었으니까. 그건 맞는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지? 아마 이분이 그 10월 26일일걸? 79년? 네. 그죠? 12.25 사태. 그날 10월 26일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맞아. 79년. 네, 맞아요. 79년이면 양띠잖아, 우리가 올해. 네. 그러면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까 단명의 사주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네. 자, 봐요. 설명드릴게요. 17년생이면 벤티잖아. 아까 내가 깜짝 놀라서 위인처럼 그랬는데 9월 30일생이야. 네. 음력으로. 그러면 소띠 달에 태어나서 말띠 날 태어났어요. 원진살을 잊지만 관운이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군인경찰 쪽으로 하거나 그랬어야 돼요. 일반인을 나한테 갖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네. 옆집 철순의 할아버지 사주를 갖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성공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성공을 했는데 부부금실하고 자식금실의 운에 원진살이 들면서 단명의 사주가 꼈어. 근데 일본 저기 여사님도 총 맞아 가셨고 총살 사건으로 아들 중에서 뭐 자식들 중에서 사고도 좀 치신 분들도 있었고 대통령이 됐다가 또 문제가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79년도면 양띠해잖아요. 양띠에. 네. 그러면 태어난 해 달하고 원진이 꼈는데 해하고는 또 상극이 또 꼈거든. 상극이 꼈어요. 네.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날짜도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욕먹을 수도 있는데 좋아하시는 지지층에서는 비명행세했으니까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고 반대층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신 게 법의 심판과 정의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좀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이분처럼 공과 과가 정확하게 나눠진 분은 없은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였어요. PD님 저보다 어리시잖아. 네. 저도 2세대 출신은 아니에요, 솔직히. 네. 이분 이제 살아계실 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 그때쯤 세대인데 뭐 공부하다 보면은 배우면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그 진짜 안 좋은 소리인데 이거는 그걸 떠나서 이 단편적인 예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그 식민지 받아서 한일협정을 맺으러 갈 때 보상금 받으러 갈 때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아직 그 박정희 그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군사위원회가 그랬을 거야. 대한민국 비행기가 없어요. 대통령 전용 비행기. 외국 항공권 아마 저기 일반석 항기퉁이 타고 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살기 힘들었어요. 80년도 서울올림픽 하기 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지금 저 못 사는 북한이 핵 만들다가 저렇게 된 건데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분처럼 공과 과가 나눠준 분은 없어. 저는 그래요. 돌아가신 지 벌써 보니까 80년도에 돌아가실 때도 79년도에 돌아가셨지만 40년이 지났잖아. 네. 40년이 거의 반세기가 돼 가잖아요. 네. 잊을 건 좀 잊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걸 갖다 싸우지 말고 그분들이 40년 동안 기억에 남아서 존경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고 싫어한다 그러면 또 반대로 그만큼 상처를 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 네.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